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페인어 하는 직장인 프로페 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접속법의 첫 번째 명사절에 관한 내용을 다뤘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형용사절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조건 접속법하고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먼저 이제 형용사절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관계사를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형용사절에서 직설법과 접속법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해가지고 관계사와 형용사절 관련해서 일단 관계사에 대한 것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딱 두 가지만 다룰 겁니다. 그 밖에 다른 것들은 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다뤄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과정에서는 딱 두 개의 관계사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접속법 했는데 관계대명사라는 게 첫 번째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이 형용사절이라는 거는 일단 무엇을 말하느냐면 어떤 문장이 하나의 단어를 꾸며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명사가 있는데 어떤 주어 동사가 있단 말이죠. 이 녀석이 얘를 꾸며주는 애다. 근데 이거 꾸며주기 위해서 어떤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있어야 돼요. 이 연결시켜주는 고리를 관계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만 보니까 굉장히 어렵긴 한데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제 제 설명을 듣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이 여러분들이 깨라는 거 참 많이 보게 되죠. 스페인어 할 때 깨라는 것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관계의 대명사 깨입니다. 자, 이 깨라는 건 뭐냐면 일단은 관계사 중에서 로 사용이 되는데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뭐냐면 선행사가 사람 또는 사물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보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하나의 명사가 있고 주어 동사가 있으면 여기 어떤 중간에 이제 고리 역할을 하는 애가 관계사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꾸밈을 받는 이 명사이죠, 그죠? 얘를 우리는 선행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행사가 사람 또는 사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뭐 사람 또는 사물이 아닐 수도 있냐? 안 되는 경우는 없네요.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겠네요. 어쨌든 선행사가 사람 또는 사물이 둘 다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요걸 가지고 요걸 기본으로 해서 일단은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제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만드는 걸로 좀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문장을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예문에도 나와 있는데, 자, conozco a un ingeniero. 자,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 자, 어떤 엔지니어를 나는 알고 있어요. 근데 el ingeniero, 그 엔지니어는 sabe reparar. 자, 일단 이거 표현 좀 기억해 주시고요. saber 다음에 동사 원형 와가지고 뭐뭐 할 줄 안다,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el ingeniero sabe reparar el aparato. aparato 하면 그 장치라고 할까요? 그 장치를 reparar, 수리할 줄 알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아는 엔지니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장치를 고칠 줄 아는 엔지니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걸 하나로 선택해 주고요. 여기 문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어떤 엔지니어를 알고 있어. 어떤 엔지니어? 그 장치를 어떻게 레파랄, 수리할 줄 아는 엔지니어를 알고 있어. 이렇게 가고 싶단 말이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두 개의 문장 사이에서 공통적인 애는 인헤니에로, 인헤니에로라는 거죠. 그래주면 conozco, 자, un ingeniero 했는데, 이 ingeniero인데 뭐 할 줄 아는? 사배. 사배 reparar 이제 쭉 가겠죠. 그러면은 뭐 할 줄 아는 엔지니어, 이때 그다음에 꾸며주는 대상이 뭐죠? 명사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래주면 뭘 해줄 수 있다. 요 자리에다 뭐를 집어넣겠다? 깨를 집어넣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깨는 역시나 이 ingeniero 받아주는 애예요. 그래서 대명사인데 앞뒤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애다 보니까 관계 대명사라는 용어로 쓰게 된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꾸며주는 문장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 문장이 나왔죠. Conozco a un ingeniero que 깨는 뭐 때문에 여기 명사가 나왔으니까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깨를 쓴 거고요. 자, 봅시다. 두 번째 거. Estoy leyendo un libro. 나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El libro trata de una historia interesante. 그 책은 자, tratar de 해서 뭐뭐를 다루다, 뭐뭐를 취급하다. 그 책은 무엇을? Una historia interesante.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자, 문장을 어떻게 해볼까요? 나는 책을 읽고 있어요. 근데 그 책은 어떤 책?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다루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뭐예요? un libro. 리브로 두 개가 공통인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나는 읽고 있습니다. 했단 말이죠. Estoy leyendo un libro. 근데 이 책이 어떻다고? trata de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주면 이 문장이 꾸며지는 애가 명사잖아요. 그러면은 뭐를 써? 깨를 써주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Estoy leyendo un libro que trata de una historia interesante. 그래서 여기 깨가 사용이 됐습니다. 자, 밑에 문장도 가능할까요? 자, la bicicleta. 자, 이거는 한번 분석을 좀 해볼게요. 자, 이제 요거는 좀 다른 케이스니까. la bicicleta. 이거 자전거입니다. está rota. 고장났다. 그리고 하나, 내가 말이죠. 자, 꼼프레 했으면 내가 썼다는 이야기거든요. 꼼프레. 순서가 좀 잘못되게 했는데. una bicicleta ayer. 자, 어제 내가 자전거를 하나 샀어요. 근데 샀는데, 자, 보면 공통적인 건 얘입니다. 그죠? 이게 목적어이긴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산 자전거는 망가졌다. 일단 내가 산 자전거인데 일단 자전거가 망가졌다죠. 몰라? 비시클레타. 자, 자전거는 망가졌습니다. 에스타 로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어떤 자전거? 내가 어제 사다 했으니까 콤프레 어제. 근데 둘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거 뭘로? 깨로 연결시켜서 깨 콤프레 아이엘.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이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잘 보면 여기 그냥 깨가 나왔으면요. 그냥 깨가 나오면 한 가지 확인하실 수 있죠. 이것까지도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뭐냐면 뒤에 문장에 대해서 요 깨라는 것이 여기서 이 문장에서 깨라는 것이 이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구나. 여기서도 이 깨라는 게 요 뒤에 문장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한다. 근데 보면 여기서 깨라는 게 여기서 잘 요 안에 있잖아요. 얘는 무슨 역할을? 옴프레의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자, 내가 도서관에서 1년 전에 알게 된 선생님은 지금은 어떤 사람이라고? Es el gobernador del estado. 주지사이다. 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문장을 구성해 주시면 되고요.
요 부분은 만약에 이제 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요청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 주시면 요것만 따로 모아 가지고 한번 차근차근 이제 좀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은데 이제 한번 감이 딱 개념이 딱 잡히면 어렵지 않은데 개념이 잡히기 전까지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고 즉 개념이 잡히게 되면 굉장히 쉬워요. 근데 개념을 잡으러 가는 과정이 조금 힘들 수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댓글로 반드시 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따로 영상을 하나 뽑거나 아니면은 혹시나 이제 기회가 돼서 라이브로 요청해 주시면 제가 라이브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깨에 관해서 계속 가 보겠습니다. 일단 선행사가 사물 또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뭐죠? 그냥 깨만 쓰면 뒤에 문장에서 종속절에서 주어 역할 혹은 목적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선행사가 있는 경우에서 제한적 용법 혹은 설명적 용법 모두로 사용이 가능하다. 설명이라고 하지 말고 사용이라고 좀 바꿔주시고요. 여러분들 핸드아웃에서.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Los viajeros estaban cansados. 자, 여행객이라는 뜻입니다. viajeros. 여행객들은 estaban cansados. 피곤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그들은 ellos se quedaron en el hotel. 호텔에서 머물렀습니다. 피곤해서 안 나갔다는 이야기겠죠. 자, 요거는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 수가 있냐면, 일단은 첫 번째, Los viajeros que estaban cansados. 자, 피곤한 여행객들,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자, 여기에 보면, 위에 문장하고 아래 문장하고 차이가 뭐냐면, 여기 콤마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근데 이 콤마가 없게 되면, 콤마가 없는 경우에는 요 문장이 얘를 꾸며주게 되고요. 여기 양쪽에 컴마가 있게 되면 얘를 그냥 설명을 해주는 문장이 됩니다. 차이가 커요. 그래서 제한적 용법 혹은 설명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컴마가 없는 것을 우리는 제한적 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컴마가 있는 것을 설명적 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 Los viajeros que estaban cansados. 자, 여행객들인데 어떤 여행객들, 피곤한 여행객들은 혹은 지친 여행객들은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자, 이거는 잘 보시면 여행객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피곤한 사람이 있고 안 피곤한 사람이 있고 또는 이게 전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하게 딱 한정시켜 준다고 해서 제한적 용법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해석은 피곤한 혹은 지친 여행객들은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밑에 문장은 좀 이야기가 달라요. 자, 여행객들은 que estaban cansados. 피곤해서 se quedaron en el hotel. 여기는 어떻죠? 특정 여행객이 아니고 여행객 다예요. 여행객 전체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적 용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문장을 자르는 것도요. 읽을 때도 보면 여기서만 위에 문장 같은 거 여기서 딱 끊어주면 되고 여기서는 두 군데서 다 쉬어줘야 됩니다. 말로 할 때는 이렇게 구별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 한다 할 때는 Los viajeros que estaban cansados se quedaron en el hotel 이렇게 되고요. 밑에 문장은 Los viajeros que estaban cansados se quedaron en el hotel 요런 식의 그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문장은 피곤한 여행객들 혹은 지친 여행객들은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밑에 거는 자, 여행객들은 피곤해서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밑에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이해하시겠죠? 요까지를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전치사하고 같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치사하고 같이 올 때는 자, 전치사하고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특히 대행권 같은 경우는 앞에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관사 없이 그냥 같이 오고요.
이제 나중 되면 간사가 같이 오거든요. 일단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때는 전치사와 같이 앞으로 움직인다. 따로따로 못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영어에서는 그게 되거든요. 근데 스페인어에서는 안 돼요. 자, 볼게요. Ellos hablan de un asunto. 그들은 hablan de 뭐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de un asunto. 어떤 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el asunto es muy complicado de explicar. 그 이슈는 설명하기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쳐 볼게요. 자, 두 개가 합쳐지려면 공통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자, 아순또 이거겠죠? 자, 그러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슈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슈겠죠? 그러려면, 자, 봅시다. 일단은 문장은 뭡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슈는 설명하기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랬으니까 일단 이슈는 복잡하다. 이게 메인이 되는 문장입니다. 그러면 el asunto 위쪽에다 좀 쓸까요? el asunto 자, 띄우고 es muy complicado 자, 요렇게 될 거고 자, 근데 뭐 또 어떠한 이슈입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슈죠. 그러니까 ellos hablan de un asunto 자, 요거를 자, 깨로 해가지고 앞으로 당기려고 했어요. 당기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 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깨만 앞으로 당기지 말고 대하고 깨를 같이 움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el asunto de 깨 해주고 자 ellos hablan 해도 hablan ellos 해도 됩니다. 주어 위치는 되게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hablan ellos 이렇게 문장이 구성이 되겠고요. 그래서 de que hablan ellos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슈는 설명하기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냐면 그냥 전치사하고 만약 같이 쓰이는 상황이면 항상 같이 움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Escribo con una pluma. 자, pluma 펜입니다. Esta pluma me la regaló mi novia. 자, 이 펜은 나한테 선물을 해줬어. 누가? mi novia. 내 여자친구가, 내 애인이 선물해줬어. 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펜은 내 여자친구가 선물해줬어.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쓰는 펜이잖아요. 이 플루마가 겹쳤죠. 그냥 가볼까요? 이 플루마를 깨로 받습니다. 해주고 깨로 해서 앞으로 당기려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꼰이 있죠. 그래서 꼰 깨를 같이 당겨. 그래서 라 플루마 꼰 깨 그리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쓰는 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el autobús 자 내가 타고 여행하는 버스입니다. 자 내가 타고 여행하는 버스 야 원래는 자, 원래는 viajo en un autobús 이렇게 돼 un autobús 할 건데 앞에 뭐가 있어요? 이게 깨로 받을 건데 앞에 n 있잖아. 그래서 en que가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en que viajo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타고 여행하는 버스는 está muy sucio. 매우 지저분하다. 자, 박진영이가 불렀던 노래 중에 보면, 가수 박진영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보면, 그녀가 사는 집 있죠, 그죠? 그녀가 사는 그 집 했는데, 그 집 하면 그냥 라카사라고 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근데 그녀는 살고 있어요. 집에. 자, 한 집에 살고 있겠죠? 근데 뭐예요? 그녀가 사는 집, 이 가사를 뭘로 받아? 깨로 받아요. 받아주고 뭐가 있어? 앞에 n 있죠? 그럼 n깨 해주고, n깨, 집에, A야. 물론 A야, B배, B배 A야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사는 그 집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전치사와 같이 쓸 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까다롭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전치사하고 관계사가 같이 나오는 상황일 때, 다시 한 번 더, 전치사하고 관계사가 같이 나오는 상황일 때 선행사가 사람이면 그게 해당하는 엘, 라, 로스, 라스로 맞춰주라는 이야기예요. 앞에 꼭 써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선행사가 사람일 때, 그죠? 선행사가 사람일 때 전치사와 함께 쓰이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사용이 되게 되면 선행사의 성수에 해당하는 정관사를 반드시 동반해야 하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엘, 라, 로스, 라스 반드시 같이 써줘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또는 선행사가 사물이라고 해도 대, 엔, 꼰이 아닌 전치사하고 같이 쓸 때는 그 선행사에 해당되는 정관사를 꼭 써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렵죠. 도대체 뭔 소리고 쉽죠, 그죠? 자, 한번 예문을 보면 돼요. 자, 아나, 아블라 보는 세뇨를 했죠. 아나는 이야기합니다. 어떤 남자분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남자분은 es ministro de asuntos exteriores. 자, ministerio de asuntos exteriores 하게 돼서 외무부 장관입니다. 자, 외무부는 ministerio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부서를 이야기할 때는 ministerio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냥 장관 하게 되면, 부서의 장이라고 하게 되면 ministro라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 포인트 잡을 건 그건 아니고, 그러면 일단 un señor, el señor가 겹쳤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장을 하나로 만듭니다. 지금 아나가 같이 대화하고 있는 그 남자분은 ministro de asuntos exteriores. 자, 이렇게 이야기 될 건데, 그러면은 un señor을 자 깨로 봤습니다. 그죠? 해서 이제 꼰깨 했어요. 꼰깨 했는데 사람을 지칭해 주죠. 자, 봅시다. el señor es ministro de, 자, 이렇게 갈 건데, 자, 아나가 같이 이야기하는 아블라, 아나, con el señor. 자, 여기서 el señor을 뭘로 받았어? 깨로 받았어요. 깨로 받았는데, 다음은 con 깨 앞으로 당기려고 합니다. 앞으로 당기려고 했는데 el señor은 사람이죠. 그럼 뭘 어떻게 이거를 이야기해 그래. 선행사가 사람일 때. 그냥 깨 하면 좋겠으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애를 집어넣어 줘라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거를 좀 따로 짜서 다음 시간에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냥 관계사의 개념 설명하면서 그냥 같이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두 번째, envié un paquete por barco. 자, enviar 같은 경우는 뭐뭐를 통해서 보낸다 할 때는 por를 씁니다. 자, por barco 해가지고 배편으로 패키지를 나 보냈어 했습니다.
El barco ya está en el puerto. 자, 그 배는 en el puerto, 항구에 이미 있습니다. 이미 도착했다는 뜻이겠죠. 자, 그렇다면 내가 패키지를 보낸 그 배편은 이미 항구에 있다. 도착했다는 이야기겠죠. 자, 내가 그러면은 여기서 위에서 똑같아요. un barco, el barco 같은 거 아니고 un barco를 깨로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앞에 por가 있죠. 뭐예요? 대 엔권이 아니죠. 그러면 por el que, 애를 꼭 집어넣어 주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걸 볼게요. Conozco a muchos hombres. 나는 많은 남자들을 알고 있는데 그 남자들은 les gusta jugar al fútbol. 축구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 a los hombres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gusta로 동사를 다룰 때 한번 접해봤기 때문에 자세하게 더 다루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나는 축구를 좋아하는 그 많은 남자들을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될 건데 그래주면 로스 옴브레스, 로스 옴브레스 뭐죠? 일단 깨로 받습니다. 깨로 받았는데 코노스카 무조스 옴브레스, 사람이잖아요. 남자가 복수니까 로스. 그래서 로스게 레스 구스타 후갈 알 풋볼,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봅시다. 라치카 델라케 아블라네요. 그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그녀는, 그 여자는 trabaja en una organización internacional. 자, 국제 기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근데 여기까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단 기억을 좀 해 주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형태는 보면 제한적 용법으로만 다루고 있지만 앞에 그냥 콤마만 찍으면 설명적 용법이 된다는 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거 뭐냐면 정관 사람에 깨를 붙여가지고 선행사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하는 건데,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사람 할 때 있죠. 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건 지금 당장은 모르셔도 되는데, 자, 봅시다. 그냥 여기까지가 그냥 하나의 문장이에요. 이렇게 스타블라는 건 아나, 그냥 아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이런 의미예요. 그냥. 자, este hombre 해주고 el que no avisó del robo. 로버 하면 도난이라고 해주십시오. 그 도난에 대해서 nos avisó, 우리한테 알려준 사람,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이 문장은요,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es el hombre 이렇게 됐는데 이게 길어가지고 그냥 뒤로 보낸 거예요. 그냥 문장을. 아시겠죠? 주어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뒤로 보낸 겁니다.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스페인어의 주어 위치는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제가 이 표현을 굳이 왜 넣었냐면 여기다 나오는 요 이제 엘게라는 거, 이거 혹시 델레 준비하시는 분들 이거 문제 잘 냅니다. 이 경우에 무조건 요거에 맞춰야 돼요. 학생들이 막 저한테 막 문제 잘못됐다고 막 항의하고 그러던데,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엘게라고 그랬더니 학생들이 저한테 무슨 그 뭐냐 델레 쪽하고 뭐 돈 먹었냐 뭐 이러고 했는데 아닙니다. 엘게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깨에 대한 용법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걸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루는 거는 이제 다른 관계사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뭐냐면 끼엔이 들어갑니다. 요 끼엔은 요 두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끼엔 같은 경우는 자,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데, 자, 중요합니다. 설명적 용법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했죠? 자, 제한적 용법으로 사용 안 됩니다.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 깨 바로 앞에 끼엔 바로 앞에 사람이 와가지고 콤마 없이 사용되는 거 불가합니다. 사용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los viajeros quienes estaban cansados.
자, 보시면 앞에 콤마 있죠? 이 콤마 있어야지 사용 가능합니다. 콤마 없으면 사용 불가. 자, 어쨌든 지친 그 여행객들은 지쳐서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자, 선행사가 사람이면 언제든지 엘라 로스 라스케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 아까 여기서 나온 거 있죠? 엘게 했잖아요. 엘게. 근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뭐 끼엔으로 바꿔 쓸 수 있고요. 선행사를 포함한 형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엘라 로스 엘게 라게 로스게 라스게 형태가 사람을 받아주는 거다 하면 무조건 대체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quién está hablando con Ana. 자, 위에 문장, 앞에 문장하고 똑같아요. 앞에 문장 보면 el que está hablando con Ana 있었죠. 여기서는 quién está hablando con Ana. 그래서 아나하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더 많은 내용들이긴 한데 지금은 이제 처음으로 맛보기 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요 딱 두 가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을 기초로 해 가지고 다음 시간에 직설법과 접속법에 관한 부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거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오늘 뭘 다뤘냐면 관계사 중에서 특히 관계 대명사 중에서 깨와 끼엔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깨를 활용하는 것을 주로 많이 연습을 해 주십시오. 깨는 선행사가 사람 또는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종속절에서 주어하고 목적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사가 있을 경우에 또 제한적 용법, 설명적 용법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세 번째, 전치사하고 같이 사용이 될 때는 전치사하고 같이 동반해서 움직여야 된다. 동반해서 앞으로 가져야 됩니다. 네 번째, 선행사가 사람일 때 그리고 전치사하고 같이 쓰일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선행사에 해당되는 그 명사의 성수를 맞춰서 정관사를 꼭 써줘야 한다. 다섯 번째, 엘게, 라게, 로스게, 라스게가 사람을 포함한 선행사를 포함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한번 언급이 되었거나 혹은 그 자리에서 지칭이 돼가지고 바로 설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다뤘던 게 뭐냐면 끼엔에 관한 거고요. 끼엔은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선행사가 사람의 경우에 당연히 사용이 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설명적 용법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제한적 용법으로 사용 불가. 그리고 선행사가 사람이면 엘라 로스 라스케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 무조건 대체 가능합니다. 자, 선행사가 사람의 경우에 엘게 라게 로스게 라스케 자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자, 관계사로 끼인이 쓰였다는 건 무조건 엘게 라게 로스게 라스케 중에 하나로 무조건 대체가 가능합니다. 요거를 기억을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오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요 내용 가지고 다음 시간 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이 들어갈 거니까 요 부분 잘 익혀 주십시오.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스페인하는 직장인 프로페 문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